연습도 받아야 되나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이진영 청소년님께서 제주도라고 올렸는데 여러분 여기 그려져 있는 꽃이 동백꽃이에요. 제주도와 동백꽃 그리고 4월 뭐 떠오르시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학교 가면은 꼭 원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 시간만큼은 좀 길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의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또 알고 싶은데 좀 시간이 된다면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정답이 안 올라오니까 이쯤에서 한번 주제를 한번 밝혀볼까요? 그래볼까요? 밝혀볼까요? 설명 가능하신가요 혹시 주제? 아, 그럼 제가 학교 쪽부터 하나씩 저로 번갈아 가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학교는 이제 아까 이진영 청소년님이 자는 시간이 10분만 더 주는 거 아니냐고 올라왔는데 약간 그것도 맞죠? 그죠? 맞죠? 이게 쉬는 시간 약간 그런 거 조금 더 늘려달라 약간 이런 의미에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주제고요. 요거는 제주도와 동백꽃 4월 3일에 일어난 제주 4.3 사건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제 이거 솔직히 한라봉이라고 할 뻔했어요. 저 순간 도란르방.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도라르방이랑 동백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거는 들꽃이에요. 우리 달그락 다니는 청소년들은 모를 수가 알겠죠. 없는 들꽃 청소년 운영회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저희 기사 주제도 밝혔으니까 기사 브리핑을 한번 해볼게요. 올라갔어? 세계의 중심 해설 들꽃의 주인공. 청소년 자치연구소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들꽃 청소년 세상 청소년 운영회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들꽃 청소년 세상은 청소년들이 행복하면 세상이 밝아진다는 목적으로 거리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을 위해 그룹홈을 만들며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경기, 서울, 전북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몽골, 네팔, 탄자니아까지 뻗어져 있다. 청소년 및 실무자 20여 명이 참여한 본 워크숍은 들꽃 청소년 세상의 대표 청소년들이 들꽃 청소년 세상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의원의 리더십 등 역량 강화와 연간 활동 논의를 목적으로 열렸다. 1박 2일 일정 속에 들꽃이 핀 자리에 선 청소년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활짝 피어 있었다. 본 행사는 들꽃 청소년 세상 김현수 이사장의 들꽃 청소년 세상과 청소년 운영회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다. 김 이사장은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문제 제기에서 시작한다. 들꽃 청소년 운영회의가 그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뒤로는 중략하겠습니다. 세전북신문 2019년 3월 20일 한윤상 청소년 기자가 작성했습니다. 코멘터리로는 얼마 전 들꽃 청소년 운영회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게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스트 이쯤에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윤상 청소년과 서종학 청소년입니다. 네, 소개 부탁드려요. 네, 그 에스펙트 기자단으로 활동 중인 한윤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펙스 기자단에서 활동 중인 서종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윤상 청소년께서 이 기사를 작성해 주는데 워크숍도 다녀오셨잖아요. 혹시 다녀오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그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드구 청소년 워크숍에 처음으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드구 청소년 워크숍은 보통 청소년 리더십을 증진시키고 앞으로 나가야 할 청소년 위원회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이라 많이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새로운 느낌이 들고 신선한 프로그램들 많아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한 친구 청소년들에게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그러면 워크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워크숍에서 전북지부 청소년자치위원
연구소 정건희 소장님이 그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그 비전과 그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저도 원래 워크숍에 참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날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거든요. 방송 준비하면서 워크숍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저도 끼워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기사 브리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들 생각,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고등학생들은 입학 시기에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다. 3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라. 고등학생이 되면 항상 시간이 빨리 갈 거야 등 이러한 말들을 들으면 여러 생각이 든다.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정말 시간이 많이 없을까?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야 하나? 이런 걱정들을 안고서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시간이 없거나 주변에서 좋지 않은 시선들 때문에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학업에 이리저리 치이는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개선할 점들이 있다. 우선 제도적으로 학생들이 잠깐이라도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상 중략하겠습니다. 세전북신문 2019년 3월 20일 서종학 청소년 기자. 조산타의 코멘터리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보통 학교 밖 시설들은 10시 이후면 청소년들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다 보니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어른들의 비판적인 의식을 점차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종학 청소년 기자님께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이번 기사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더 생각한 건데요. 요즘 고3이 되면서 더 절실하게 느낀 그거는 그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공부만 해서 제 여가 생활로 취미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미래를 대비해야 되나 싶어서 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맞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정말 너무 저한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셨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기숙사여서 이제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진짜 앉아서 공부만 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약간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하니까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구성하면서 들었던 느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어요. 아, 정말 고등학교 가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위에서 이제 난 뭐 할 거야, 난 어디 갈 거야 하면서 하는 압박들도 생기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줄어드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맞아요. 그리고 진짜 여기 있었던 것처럼은 막 여가 생활 및 취미 생활을 이렇게 보장할 공간도 별로 없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교내에서 쉬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윤상 청소년은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도 쉬는 시간에 대해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학생들이 일단 그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는 쉬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조금 더 그 쉬는 시간을 주고자 한 10분 정도 더 늘리자 하면은 학업에 교육이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부 시간이 50분이고요. 그 쉬는 시간이 10분인데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고 오거나 하면 사실상 남는 시간이 7분에서 5분 정도 사이인데요. 그 정도만 쉬고 50분의 수업을 좀 견디기가 힘들어서 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교시가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그런 시간이 따로 있는데요. 이제 그 시간만 이제 다른 쉬는 시간은 10분인데 그 시간만 이제 15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이 쉴 수도 있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노래 한두 개 정도 틀어줘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도 그렇게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올라온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조용준님께서 꿈을 가지라고 하고 싶지만 학교에만 붙어 있어야 하는 세대이니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고 힘든 시기이죠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전곡을 찌르는 말씀. 다음 조용준 청소년의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산타우벤님 막방 보러 왔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주제 방송 멋져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며칠 전에 제 막방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요. 용준 청소년께서 먹방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공유의 고수가 뜨네요. 이런 거 처음 봐요. 멋지십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세 번째 기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또 따로 서정학 청소년 기자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여가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 친구와 놀러 갈 때만 해도요. 제 친구는 부모님에게 저랑 PC방이나 노래방 혹은 당구장 갈 때 허락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시설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혹시 어른들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됐어요. 혹시 하랑새 앵커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솔직히 청소년들이 놀러 가게 되면은 장소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뭐 노래방이나 PC방 이 정도. 근데 이제 저희도 부모님께서 반대하시진 않았지만 가면은 이제 PC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확실히 PC방 인식도 그러기도 하고 집에서 스마트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게임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청소년으로서 놀 곳이 그런 곳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곳에 대한 인식이 좀 나쁘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기도 해요.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헷갈렸던 기사 브리핑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봄 기억해야 할 역사를 따라 4월에는 4.3 제주 사건, 4.16 세월호 사건, 4.19 혁명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여러 사건들이 존재한다. 이에 청소년 기자들은 기획을 통해 역사를 알리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도식화와 만평, 취재를 통해 역사를 전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제주 4.3 사건이다. 작년 18년도는 4.3 사건 70주년을 맞이하여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다. 그중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08년 10월 16일 설립된 제주 4.3 평화재단 설립,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설립된 4.3 평화기념관 및 평화공원 건립 기념위원회 조직 등이 있었다. 이 뒤로는 중략하겠습니다. 세전북신문 2019년 3월 20일 서정학 청소년 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코멘터리로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신가요? 4.3 사건은 묻히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번 기사에는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사실을 배워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조산타 앵커님께서 4.3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제주 4.3 사건에 대해 조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의 희생을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이죠. 진짜 잊혀서는 안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옆에 청소년분들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들어서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있다는 말처럼 저희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비극적인 사건들을 알아야 저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건을 더더욱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상 청소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야 할 그 청소년들이 민족적으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알고 그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기사를 보시면 여기에 동백꽃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서종학 청소년 기자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게 혹시 이 그림을 직접 그리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진짜 잘 그려가지고 전 사실 말하면 다운줄. 능력 좋으시네요. 네, 혹시 동백꽃이 시드는 과정을 그린 그게 맞나요? 네, 동백꽃 시드는 과정을 그렸어요. 혹시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그 붉은 동백꽃은 제주 4.3 사건을 상징하는 꽃인데요. 그 이유는 추운 겨울에 떨어져야만 했던 동백꽃이 그 제주 4.3 사건의 영혼들과 비슷하다 해서 붉은 동백꽃을 상징한다고 해요. 제주 4.3 사건이. 근데 그 제주 4.3 사건을 기사 쓰면서 좀 더 알아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많은 제주도민들이 붉은 동백꽃이 진짜 떨어지는 모습이 연상이 돼서 그 시드는 과정을 그리면 좋겠다 해서 그렸어요. 혹시 동백꽃이 시드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첫 번째로는 봉오리인데요. 그 일제 감정기 시기 때 저희가 억압받고 그 스스로를 숨겨야 됐던 시기를 표현했고요. 그다음은 개화하는 시기고요. 광복 이후 우리가 꿈꿔왔던 소망을 이루어서 모두가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시들어가는 모습은 이제 점점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시들어버린 그 꽃은 그 부분은요. 끝까지 내몰려서 결국은 너무 큰 상처를 가지게 된 그런 과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아, 정말 동백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조금 더 와닿고 조금 더 편하게 역사적 사건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다 기사를 봐봤는데요. 혹시 파랑새 앵커님 혹시 오늘 기사를 보고 소감 한마디 짧게 해주세요. 오늘 기사는 뭔가 더더욱 배울 게 많았다고 해야 할까요? 제주 4.3 것도 그렇고 학교 쉬는 시간에 대한 논의도 그렇고 워크숍도 그렇고 뭔가 더 배워갈 게 많았고 4.3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평소에 등한시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알아갈 수 있었던 기회 같고요. 저희 쉬는 시간 얘기 있잖아요. 네. 청소년들에 대한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숨쉴 시간을 좀 더 달라. 이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처음 올라가고 적응도 안 되고 공부는 너무 어렵고 하는데 이런 기사를 읽으니까 너무 공감되고 정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한 번 더 새삼스럽게 느끼는 기회가 됐습니다. 산타 앵커님은 이번 기사 혹시 인상 깊었던 기사 있으신가요? 저는 새 기사 중에서도 이제 우리들 생각 서종학 청소년 기자님이 쓴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인데요. 여기 기사를 읽다 보면은 3학년 학생들은 자율학습을 하거나 혹은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학교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 1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3학년 앞날을 생각하니까 벌써 눈물이 막 앞을 가려가지고 중국에 이제 고3 수능생들 고슬 진짜 파이팅입니다. 오늘 기사 작성하신 청소년 기자분들도 고3이시잖아요. 맞아요.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 6시에 청소년 자치연구소 달그락 페이지에서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해요. 좋습니다. 한 번만 얘기해 줘. 손사관 개요. 내가 아까 읽었던 거. 그 제주 4.3 사건의 개요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을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주 산암 사건의 상징이 되는 식물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번 주 방송의 퀴즈이고요. 정답은 다음 주 방송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아시겠나요? 저희 요거 기사 시간에도 읽고 종합 청소년이 그린 거기도 하잖아요. 아, 정답 진짜 많겠네요. 진짜 다음 정말 주에 쉬운데. 밀려 터지겠네요, 진짜.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고민하는 동안 조산타 앵커님의 마지막 방송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그 홍보지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제 파랑새 앵커님과 이제 투샷으로 이렇게 딱 저희 둘만 나온 게 진짜 처음이자 근데 마지막이에요. 그런 슬픈 일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달그락의 그 재작년에 백인 합창단을 통해서 달그락이라는 자치기구를 알게 되었고 그 중에 많은 자치기구들 중 이제 사기 아스펙트 기자단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맞네요. 제가 그거를 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끝까지 남아서 다 참석하고 다 듣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것만 얼른 받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가은 청소년 달그락에서도 못 보는데 언제 보나요? 그리고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그런 이제 1년 동안 달그락은 이제 꿈이 없던 저에게 조금이나마 이제 틀을 잡아줄 수 있었던 그런 꿈을 찾게 해줬던 곳이었고, 이제 진짜 좋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품고 있던 이제 사회의 그런 의견들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글로 써가지고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다는 그런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썼던 기사 중에선 저는 학교를 믿고 싶어요랑 이제 꿈이 꼭 있어야 되나요? 그 기사가 정말 제가 정말 애정하는 기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학교를 믿고 싶어요는 그런 인기 기사 탑 10에 제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기사고요. 진짜 마지막 방송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뭔가 영영 못 올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이라고는 안 하고 잠깐 쉬었다 온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게스트로 또 국장님이 많이 불러주신다고 했으니까 불러주세요. 그리고 캠프나 달달 파티 때도 제가 돈을 내고 가겠습니다. 아직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거지만 보고 싶네요. 앞으로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같이 기회가 된다면 나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모글거리긴 하는데 읽어볼게요. 꽃피는 봄날에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달그락 활동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어머 눈물이 그렁그렁. 어떻게 마음이 아파요. 울지 마세요. 국장님 말대로 방송사고 아닌가요 이거? 우리 사회 속에서 항상 이제 목소리를 내고 이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서러워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조산타가 되겠습니다. 뭔가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달그락 많이 들려주세요. 저의 달그락 활동을 무사히 마침표 찍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많이 서운한가 봐요. 뭔가 정들었죠 많이? 그죠? 아이고
뭔가 뭐랄까 항상 찾아왔던 곳이고 뭔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말했던 곳인데 휴지 전달 감사합니다. 사실 약간 그런 시간을 못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 뭐랄까 그냥 그래서 조금 많은 여운이 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유독 중학교 친구들이 많이 보는데 어떡하세요? 이제 이따 연락 오시겠네. 제가 안 울겠다고 다짐을 먹고 왔는데 조금 슬펐네요. 가은 청소년은 유독 눈물이 많죠. 진정되셨나요? 네, 저 이제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 네. 인사를 게스트로 오신 청소년 기자분들이랑 같이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다들 아시죠? 기억하시죠? 자, 둘, 셋. 같이 봐요. 우리 안녕. 계속해야 돼. 감사합니다.